네. 남편이 안 좋을 때가 다혜도 병원에 입원할 때여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그러니까 막내가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첫날, 둘째 날까지 같이 계속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첫째랑 둘째는 집에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밥 해 먹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자식을 가진 부부, 저희가 애기가 셋인데 둘은 엄마 아빠 없이 집에 있고 아빠는 1시간 떨어진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엄마는 막내랑 같이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 병원에 계속 밥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막내가 그렇게 되면서 남편한테 밥도 못 갖다 주고 애 둘 밥도 자기네들 알아서 해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막 막내는 데리고 있는데 얘는 밥을 먹지를 못하고 있는 병원에서 병원 밥도 못 먹지만 뭘 갖다 줘도 안 먹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한 게 이 뭐 남편이 병원에 가니까 누구한테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애들한테 좀 가서 좀 봐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다 뛰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나는 진짜 너무 힘들었던 거지. 응. 근데 이제 막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밥도 못 먹고 근데 걔가 못 먹으니까 나도 못 먹고 근데 나중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아시는 분한테 죄송한데 밥 좀 갖다 주세요. 죄송한데 샌드위치 좀 사다 주세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죠. 진짜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로 다 저를 갚을 수가 없어. 살렸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조금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편을 이쪽으로 이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원래 그러니까 막내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하루를 더 의사 선생님이 있게 하려고 했었어요. 얘가 이제 약을 먹고 토하니까. 근데 그 토하는 거는 밥을 이틀 동안 계속 못 먹은 데다가 계속 독한 약을 먹으니까 얘는 토를 하지. 내가 봤을 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토하니까 토하면 안 되는 약을 또 먹여야 되고 계속 지켜봐야 되고. 근데 맨 처음 오자마자 CT랑 산소포화도 이런 거는 굉장히 괜찮아서 그리고 특별하게 왔는데 별로 증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병원에서는 일단 다 지켜봤는데 하루를 더 있으라 그랬는데 우리 남편은 자기 제발 꺼내달라 그랬잖아. 맞아요. 제발 꺼내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상태가 좋으니까 이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남편도 더 이상은 자기가 거기서 못 참겠다고. 네. 힘들었어요. 제발 나를 좀 꺼내달라고. 8일 동안 땀에 쩔고 샤워도 못하고 양치질 누워서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리고 아내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좀 어려웠고 또 막내가 아프다는 거에 좀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워서 최대한 집에 좀 가까운 곳으로도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좀 있었던 것 그래도 같아요. 어쨌든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병원 이송이 가능했던 거지. 음, 근데 이게 어려웠던 게 그 국립병원이어서 국립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조금 자존심이 있어서. 자존심이 세시기도 하고 어쨌든 병원에서 하란 대로 해야지 네 맘대로 태어나냐가 안 되는 사실 약간 그런 한테 이제 의사한테 이제 그런데 의사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 남편이 좀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의사가 흔쾌히 오케이 그렇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씨구나. 그래서 목요일날 내가 그래 오케이 왜냐면 의사가 오케이 했으니까 그 내가 원래 다혜 의사 선생님이 다혜를 하루 더 있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날 의사 선생님 가서 저기 남편이 내일 이머전시로 올 거고 내가 가서 퇴원을 시켜야 되고 우리 다혜는 여기서 밥도 못 먹고 나도 밥도 못 먹고 1박 2일 있었는데 나도 잠도 못 자고 다혜도 잠도 못 자고 우리 애들 둘은 집에 있고 막 불쌍한 막 하소연을 했지. 그러니까 제발 다혜를 퇴원시켜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정말 확 난감해하면서 잠깐 기다려봐. 내가 상의해볼게 이러더니 2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3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4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5시가 됐는데 안 오더라고. 그때는 퇴원 안 시켜주나 보다 해가지고 내가 다혜한테 다혜야 엄마 2시간만 갔다 올게. 가서 음식 너 뭐 먹고 싶어? 미역국이 먹고 싶대. 그래가지고 엄마 가서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한 거지. 그래가지고 다혜한테 핸드폰을 주고 정말 안 보여주는 유튜브를 계속 보여준 거야. 찰리에 놀라 막 이런 거를. 근데 다혜가 그 와중에도 그걸 보면서 계속 울고 있었어. 엄마 없다고. 그러고 난 집에 왔는데 애들 밥 해줘야 되지. 설거지가 이만큼 쌓였는데 구더기가 막 다 이틀 사이에. 날씨가 더우니까. 그것도 다 설거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물이 끊겼어. 와 진짜 짜증이 막. 아프리카는 물이 자주 끊겨요. 전기랑. 그래서 막 짜증이 막 이렇게 난 데다가 막 일단 그 더러운 것만 막 저도 이미 그때
미각과 후각을 다 잃은 상태였어요. 증상이 시작돼서. 그러니까 사실 그 막 꾸렁내가 나야 되는데 냄새는 사실 안 나니까 그냥 설거지는 대충 하고 물이 끓기 전까지만 설거지하고 그러게. 미역국 막 끓여가지고 애들 먹이고 그리고 또 미역국 끓여가지고 또 다혜한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오더니 퇴원하라 하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냥 괜히 갔다 왔네. 그냥 2시간 기다리고 하다가 또 다혜는 막 혼자 울고 있어가지고 내가 다혜를 데리고 집에 왔지. 그리고 왔어요. 네,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남편을 이제 퇴원시키러 또 아침 일찍 혹시 모르니까 또 밥을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왜냐면 옮기고 또 뭐 하면 또 배고플까봐 또 의사가 그 전날 퇴원시켜 주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수간호사가 오더니 아 미스터 리 오늘 퇴원 안 된다고 지금 아직 산소호흡기도 끼고 있고 약도 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아, 엑스레이 아직도 못 찍었어요. 입원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놈 엑스레이 한 번도 못 찍고. 엑스레이 아직도 안 찍었다면 엑스레이도 찍을 거고 우리 엑스레이 기계도 있어. 엑스레이도 찍을 거고 그리고 노구치 연구소에 가서 음성 확인도 받을 거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근데 어떡하지? 그래서 잠깐 고민한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진짜 이 국립병원이 무서운 게 자기네가 하란 대로 안 하면 막 각서도 쓰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기분 안 좋게 해서 내보낸다고 막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수간호사한테 거의 울먹울먹 지금 우리 딸이 병원에 그 야호 메디컬 센터에 병원에 있어. 그리고 나도 지금 약간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 남편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나 너무 힘들고 남편이랑 걔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도 너무 멀고 그리고 우리 남편도 약간 멘탈 프로블럼 있고 우리 딸도 지금 멘탈 프로블럼 있고 두 딸은 집에 있고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 수간호사 여자분이 이렇게 듣더니 기다려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닥터랑 상의해보겠다고 그냥 갔어요. 진짜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면서 정말 오늘 퇴원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퇴원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계속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지나니까 수간호사가 와가지고 아 의사가 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진짜 너무 고맙다고 내가 막 그랬지.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근데 이제 그 앰뷸런스가 거기는 코비드 앰뷸런스도 없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병원도 코비드 앰뷸런스가 없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나는 그냥 자기를 데리고 그냥 내 차로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 수간호사님이 약간 마음이 동했는지 코비드 앰뷸런스도 자기가 어레인지를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기적처럼 앰뷸런스 한 40분 기다렸다가 앰뷸런스에 남편이 어떻게 휠체어 같은데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 그 옆에 보면 간호사랑 간호사들이 막 거기서 막 수다 떠는 그 게이트 앞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저기서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남편이 살도 거의 15kg 빠졌다 그러고 자기 다리가 살이 다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거의 걸어 다니는 것도 상상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려나 그랬는데 그 간호사들이 저기 네 남편 있다고 그러는데 봤는데 그 남편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내가 눈물 나가지고 남편 걸어 다닌다고 걸어 다닌다고 막 이러면서 그때 미스터 리 이게 해냈다고 God help you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bless you 말하면서 계속 고맙다고 나도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앰뷸런스 오고. 근데 알고 보면 자기들 휠체어를 못 찾아서 걸으라. 그래서 앰뷸런스가 왔지. 나는 남편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올 줄 알았는데 또박또박 너무 자신 있게 걸어가지고 나는 남편이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아내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짐 챙기라 그러더라고요. 그 짐을 챙겼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짐을 들어주고 저를 데리고 나가는데 중간에 수간호사가 이 환자 아직까지 산소호흡기를 껴야 되는데 이동용 산소호흡기를 찾아오라고 또 간호사들한테 막 소리를 쳐가지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기다렸고 아무리 찾아도 이동용 산소호흡기가 없고 그리고 이제 휠체어도 아무리 찾아도 이게 어디 가는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걸어서 가는데 오전에 정신과 의사랑 한번 걸어봤던 경험도 좀 있고 자신감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내가 도착해서 퇴원 수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안 좋은 위기의 상황도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행여라도 제가 가다가 쓰러지면 다시 입원될까봐 저는 거기 약간 쇼생크 탈출? 저는 거기가 감옥보다도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입원해서 8일째 되는 날까지 이제 거의 식사가 불가능했으니까, 그리고 계속 누워만 있다 보니까 온몸에 근육이 많이 빠져요. 왜냐면 이제 몸이 이제 식사가 불가능하면 가장 쉬운 게 이제 지방보다는 근육을 이제 분해해서 에너지로 쓴다고 하니까 특히 다리 근육이 내 쪽이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들후들 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정신을 꽉 붙들고 안에 있는 곳까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진짜 굉장히 왔어 진짜. 굉장히 자연스럽게 걸어가지고 어디 타면 돼 이렇게 하니까 아내나 방과할 새도 없이 이제 그 앰뷸런스에 타고 이제 새로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번 앰뷸런스는 산소호흡기도 껴주고 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쇼생크 탈출처럼 그 지옥을 벗어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8일 동안의 병원을 벗어나서 새로운 이제 사립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사립병원은 어쨌든 격리병동. 천국이었어요. 거기서도 격리병동에 있었는데 저와 같은 비슷한 중증이 아닌 거의 다 나아가는 환자들, 아니면 아니면 거의 무증상인데 좀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들만 같이 있었고, 제가 같이 있었던 막 할아버지들 막 소리 지르고 막 아파서 뒹굴고 막 뒹굴다가 막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환자들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막 되게 편하게 기존에 있었던 병원하고는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막 서로 인사도 하면서, 거기 진짜 2명밖에 없었잖아. 인사도 하면서 큰 병원에. 그래서 저희 누워 있었고, 이게 정말 새로운 신세계였던 게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침대도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올라. 이게 진짜 테크놀로지. 이거 돌리다가 숨차가지고 쓰러질 뻔했는데 눌리니까 왜 그런 거 없었던 거야. 국립병원에는 이렇게 쭉 올라오고 막 쭉 내려가도 다리도 올라와요. 다리도 올라오고 버튼 누르면 다 돼. 그래가지고 특히 또 거기 제가 입원했을 때는 너무 산 꼴짜기에 있는 병원이라서 진짜 코로나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그런 인텐시브 케어 그 격리병동이어서, 거기는 인터넷도 잘 안 돼서 카톡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새로운 병원에 오니까 인터넷도 잘 되고 해서 새로운 병원에서 추가로 더 일주일 입원한 다음에 증상이 많이 완화되고 산소호흡기 없이도 자가호흡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나았다는, 이게 완전히 나아간다는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던 게, 태어나는 시점부터 아내가 육개장인가 가져왔는데 세상이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이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아프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18일 동안 식사를 거의 못 하다가 후각 미각이 돌아오고 나서 이 허기짐이 느껴지는데, 그때부터 하루에 4끼, 5끼씩 먹어도 계속 몸에서 음식을 달라고 하는 증상을 느끼면서 이건 정말, 왜냐면 거울을 보면 제가 지금은 이제 괜찮아 보이지만 이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근육도 없고 다리도 얄쌍하고 시체 같은데, 밥을 계속 먹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낫겠다,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코로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가나는 그 보통 한국은 음성 판정을 두 번 받고 태어나는데, 가나는 음성 판정은 아니고 증상이 거의 다 호전되고 나면 그냥 일단 그래서 제가 아프기 시작한 지 25일째 되는 날에 퇴원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아직 양성이었는데, 이제 가나는 이제 특별히 환자들 때문에 밀려들어서 뭐 자리가 부족한 것도 사유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중증 상태가 아니면 그냥 집에서 치료하게 하고, 추가로 집에서 일주일 더 격리하고 2주일 더 격리하고 병원에서 추가 검사하는 걸로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총 25일 퇴원하는데, 증상 시작하고 입원해서 퇴원하는데 25일 걸렸고요. 25일 되는 시점부터 양성이었지만 후각 미각이 완전히 돌아오고 폐에 아직 잔여 통증이 남아 있었고, CT 결과상 폐렴이 좀 남아 있었지만 이제 자가호흡이 가능했고, 기침이 아직 좀 있었고, 집에 와서 추가 2주를 지내는 시간 동안 폐가 완전히 통증이 사라지고 기침도 사라져서 2일 뒤, 25일 플러스 추가 2주 뒤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